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지만 걱정도 또 있는 그런 장인데요. 냉철한 그러나 따뜻한 시각의 소유자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눠볼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8월에 이제 첫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600을 바라보면서 같이 달릴 업종은 무엇일까? 일단은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276을 찍었을 때 보니까 7월 4일입니다. 딱 한 달 전에는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 세상이 망할 것 같았는데 한 달 지났는데 2,500, 2,600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대표님? 시장이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중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한 재료가 공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가 있느냐. 주도주. 그다음 이제 주도주를 끌어주는 이제 주도 매수 주체. 우리가 뭐 주포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이제 그 주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인플레이션 피크 기대감이 좀 계속 시장에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시작했던 시점, 그러니까 매수가 일관되게 계속 유입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7월 14일부터거든요. 근데 7월 14일 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미국의 CPI, PPI 이런 어떤 물가 지표가 나왔을 때입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미국의 물가가 정점을 쳤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그때부터 작용을 했고 그때 이제 환율이 정점을 치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피크가 인플레이션이 피크라면 연준의 어떤 움직임도 생각보다는 조금 스텝이 약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도 둔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피크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이 시장이 움직였던 거고. 이게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7월 초반에는 전차 군단,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동차가 이제 시장을 주도했다라면 7월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LG화학,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이어지면서 움직이고 있고 어제부터 인터넷주까지 가세가 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 탑10 안에 있는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다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뭐 코스닥의 게임주, 2차 전지주, 뭐 엔터주 이런 종목들까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주와 주도 매수 주체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당장은 이런 흐름이 그렇게 끊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그 매수 주체가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 증가했다든가 이런 징후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확 들어오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분명히 올라가는데 이제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이 느끼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장이 좀 이어진다라고 봐서 지수 따로 체감 지수 따로 이렇게 이제 별도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재료와 주도주와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된다 시장은. 말씀하신 톤을 제가 이제 대충 제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봤어요. 재료 악재 좀 희석 한 70점 정도 줄 수 있나 100점 중에 주도주도 뭐 어느 정도 나타났다 역시 한 70. 매수 주체 뭐 대략 하면 한 100점 만점에 한 지금 장은 한 70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제가 점수를 매겼는데 얼추 비슷합니까? 그렇죠. 사실 엄밀하게 보면 강세장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세장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악재가 완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도 수준 우리가 뭐 수음이 양가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미 정도 되는 거잖아요. 70이 미인가요? 요즘은 ABCD로 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71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로 들어가잖아요. 아닌가 80부터가 우군요. 70이 못하는 건 아닌데 수미양가 미가 되네요. 어쨌든 말씀은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쉽게 꺾이고 갈까 않지만 위로도 조금 강한 탄력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좀 더 보면요. 반가운 것은 외국인들이 꽤 흔들리지 않고 지금 사주는 거예요. 기관들은 좀 오르면 팔지만 외국인들은 항상 추세를 갖고 사잖아요. 최근에 외국인이 지난번에 막 사들어올 때도 왜 사는 거지? 사실 그 궁금증은 아직도 잘 풀리지는 않았는데 외국인들 매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외국인 투자들 매수도 날짜를 잘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월 14일, 15일 때부터 이제 바뀌었는데 그때 15일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26원 피크를 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피크를 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외신을 통해서 본다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과 인도를 같이 묶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강달러에서 바뀌기 시작하는 조건들이 주변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 피크. 그러니까 연준의 강도가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1차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진다라면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속도 조절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름대로 선방했거나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싸다라는 인식이 일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사이에 매수를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은 한두 달 정도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저 차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2020년 3월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 이후에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 동향을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 동그라미 친 구역이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매수가 이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도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로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이어질지 여부는 결과적으로는 국제유가,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약해질 수 있는 조건들, 뭐 국제유가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된다든가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이제 유입이 된다라면 강약 조절은 있더라도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조금 더 이제 이어질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종목 얘기를 하면 시장을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주춤하지만 최근에 보면 대형주 쪽으로의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요. 대표적인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예. 그 보호예수 물린다고 엄청 긴장들을 했었는데 역시 뭐 시장에서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듯이 그 시점부터 해갖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하게 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수를 좀 끌고 가는데요. LG 엔솔 그리고 대형주, 예, 2차 전지 관련주까지 대형 전략 좀 주세요. 이게 사실은 시장에 이제 블랙홀 역할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외국인 매수 집중되고,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오직 LG 에너지 솔루션만 바라보고 다른 거 삼성전자 팔아서 LG 에너지 솔루션 산다, 뭐 이 정도 비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8일 연속 올랐다가 이틀 쉬고 또 6일 연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보면 16일 동안에 14일 올라가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니까 이제 투자들은 2차 전지주를 같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급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 게 이제 대차장고 추인데 대차장고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3월 이후에 늘어났던 대차장고가 거의 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숏커버가 이러는 그랬을 거군요. 가능성이 네. 상당히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 물량이 그대로 그거라고 적용할 수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1차적으로 본다라면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의 일부는 숏커버가 붙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숏커버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상당 부분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첫 네.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네요. 100조 원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3월, 6월 두 차례 이제 정점을 맞고 밀렸던 자리가 주가는 45만 원,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으로는 104조 원 정도 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저 차트에는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2월, 3월에 또 대차장고가 한 차례 또 크게 증가했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차장고가 증가했을 때 평균적인 단가가 역시 또 4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5만 원 근처로 갔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주변에서 그러니까 매물이 좀 증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위치에서 이제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블랙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 부분 좀 흡수를 하는 그런 역할이 나오면서 이게 순서가 초반에 삼성전자 끌고 갔다가 자동차도 같이 견인했다가 LG화학으로 갔다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독주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45만 원 부근에서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좀 주춤거리는 형태로 나타나 준다라면 역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다른 대형주들 이렇게 시소같이 움직이는,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제가 보기엔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LG화학까지 합치면 시가총액이 5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올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본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45만 원에서 막힌다라면 다른 쪽,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동차,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돌려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만 원 전후에서 변화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 자동차는 앞으로 눈여겨볼 주목 업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뒤쪽에 몰아서 얘기하고요.
시장 이후의 변수들은 뭐 8월의 변수가 좀 줄어들다고는 하나 경제 지표에 또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이제 8월 이제 시작됐지만요. 주목해야 될 변수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네. 게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불과 2주 전까지는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뭐 블러드 같은 경우도 뭐 파월 의장의 그런 말에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언제든지 이건 또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주, 2주 만에 바뀌는 그런 트렌드는 아니죠. 그죠? 그렇죠. 경기라는 게. 그리고 분명한 건 어쨌든 미국이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경기 침체 여부를 판정하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연말이나 돼봐야 이 2번 연속 마이너스 성장 나는 게 확인이 될 거다라는 점. 다음에 고용이 플러스가 나는데 경기 침체로 간 사례는 없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뭐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고용이 마이너스로 가는데 지금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걸 침체로 선언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주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고 또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버텨줄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질 수 있다라는 점 하나.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부터 잘 보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세졌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세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들은 국제유가 빠졌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만 자꾸 봤는데 이게 누적되고 하다 보면 연준에도 기준금리를 이번에 0.5가 아니라 또 0.75를 올릴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식의 어떤 분위기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또 그렇게 나온다라면 시장에서는 또 긴축 강화,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로 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8월 남은 시간들, 8월이 어쨌든 간에 그 남은 시간에 수익을 좀 내야 될 대형주 말씀도 하셨지만 또 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기 때문에요. 예. 뭐 관심 뉴스 나와서 쭉 가면 이제 떨어져 있고 그 다음 날 다른 거 오르고 이런 흐름들이에요. 전략하고요. 8월에 주목해야 될 업종 섹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2, 3주 전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종목은 이제 엠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주면서 이제 가장 시장에서 좀 못난이 취급을 받는 어떤 맞아요.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소재 쪽 첨가제 뭐 그런 거라 그랬죠. 예, 이게 이제 전해액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주가를 보면 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이제 볼 때가 아니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숫자가 확실하게 잘 나온 기업들. 예,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조금만 미스가 나도 주가가 상당히 크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탄탄하게 나오지 않는 기업에 잘못 접근했다라가는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BH라든가 심택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실적도 분명히 잘 나왔고 지금 주가 수준도 그렇게 좀 부담된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들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업종 전체를 보면 그 자동차 업종은 계속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실적이 워낙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효과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는 좀 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급망 문제가 좀 해소되고 있다라는 점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어떤 부담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점인데 공급망 문제가 해소가 된 데다가 이제 전기차 부분까지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시장이 새로 바뀔 때는 어떤 사업이 확장이 된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 본다라면 자동차를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하나 또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를 할부로 사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 주문을 넣으면 뭐 1년 있다가 받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체감을 못 하지만 공급망이 문제가 해소가 되면은 이제 인도받는 시점이 빨라진다라고 됐을 때 본격적으로 돈을 내는 단계로 가게 될 때 금리가 확 올라가서 할부 금리가 2% 이상 올라갔을 때 과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그대로 살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폭이 생각보다 가팔라진다라면 이에 따른 신차 구매가 생각보다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여기서 뭐 한두 차례 더 올라가다 멈춘다 이게 아니라 더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이 잡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주의 같이 보면서 보되 현재 나와주는 수준으로는 실적이라든가 전기차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재료상으로는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제일 못 가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개 못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 보면서 차트로 보면 막 100원 뛰게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 드리고 있는데 양봉 나오고 나서부터 3주 동안 주가가 옆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횡보하면서 뭐 한 고저차 한 4% 안에 그러니까 6만 원 위아래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LG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이 넘어가면서 이게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옆으로 쭉 가는데 전혀 방향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61선 돌파를 못하고 61선에 이제 막히면서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이 45만 원에서 막히고 그 수급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 반도체에 대한 업황 이야기 너무 나쁜 쪽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가를 이미 상당 부분 흡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LG에너지 솔루션과의 어떤 역학관계를 보면서 이 종목이 막히고 수급이 이쪽으로 넘어온다라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는 장비주, 부품주 이런 종목들을 좀 같이 엮어서 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목해봐야 될 업종 자동차와 반도체 얘기를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좀 할애했던 거고요. 그럼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일부 소부장. 예, 그러니까 중소형 네. 반도체주 쪽에서도 이제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소부장에서 조금 넓혀서 이제 휴대폰 부품주까지 좀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네. 인탑스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뭐 이런 뭐 BH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다 스마트폰까지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까지 합장해서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는 그러면 종목을 어떻게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계속 이제 SL이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이제 현대차를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한전부지 개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있는 상태고 다음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면서 관련된 재료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소형주 쪽에서는 제가 SL 말씀드렸고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조금 기대감은 있지만 조금 더 답답한 그런 시장인데요. 중심은 오늘도 잘 잡았습니다. 시장 전략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